오늘은 앞서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전력 설비, 전력 기기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거품론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이제는 거품론 이후에 투자가 많이 또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른 전력 기기, 전력 설비의 수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SK증권의 남인식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스타 종목 가운데 하나가 전력 설비와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상반기에 좀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먼저 맞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주가라는 게 이제 EPS와 PER, 그러니까 실적과 기대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주가가 하락한 원인 같은 경우에는 어닝보다는 PER, 기대감이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PER이 낮아지게 된 계기가 첫 번째가 딥시크겠죠. 이제 딥시크가 터지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과잉 투자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AI 인프라 종목들이 모두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에 다 포함이 되는 것들이 전력기기, 그리고 전력 유틸리티,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전력 유틸리티,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사실은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으로 PER이 작년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딥시크 이후에 그런 기대감이 조금 많이 사라지면서 주가 조정을 강하게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딥시크로 인한 투자 심리의 훼손은 지금 많이 회복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지금 일단 시장 자체가 많이 리스크 온, 그러니까 관세 이슈가 해결이 되면서 조금 더 리스크를 갖자라고 이제 바뀌었다 보니까 미국의 버티브 홀딩스라는 회사를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회사가 데이터 센터양 전력기기 그리고 열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AI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출렁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점을 확인을 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좀 기대감이 1분기 때 많이 빠졌는데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AI라든지 이쪽 분야의 투자는 이어갈 것이다라는 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실제로 현황은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인 건가요?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너지 섹터를 주로 보고 있는데 빅테크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 한 쿠션 더 해가지고 유틸리티 기업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전력 수요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미국은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재산업화. 공장을 지으니까 전력 수요가 올라가는 게 한 축이 있겠고 또 다른 한 축은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업체들도 지금 보면은 캐펙스 가이던스가 거의 훼손되지 않고 있고 미국의 유틸리티 업체들도 계속해서 발전 설비, 송배 전망에 대해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났었잖아요. 이런 걸 보자면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전력 뭐 기기라든지 설비 교체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대규모 정전 자체는 전력기기 산업의 상당히 호재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과거 2021년 미국에서 겨울 태풍 우리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텍사스 맞아요. 삼성전자 팹이 그때 뭐 겨울 폭풍 때문에 정전 나고 막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이슈 자체 때문에 미국에서 전력망 교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전력망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인프라 법안, 뭐 IRA 법안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망을 더욱더 교체를 했었고요. 조금 더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3년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2003년에 미국 북동부 지역에 대정전이 났었거든요. 그때도 약간 비슷합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 나뭇가지, 그러니까 전선 아래에 있는 나무를 가지치기를 제대로 했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거를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면서 전선이랑 딱 맞으면서 대정전이 2003년에 딱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슈가 터졌던 게 미국의 전력망이 노후화됐고 관리가 너무 안 됐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정책으로 보조금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스페인 대규모 정전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 어느 정도 이제 경각심을 주는 사례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또 유럽도 이제 전력 인프라 노후화와 관련해서 경각심을 가질 것이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업체로 보면은 이제 효성중공업이 유럽 지역에서 좀 수주 잔고도 꽤 많이 있고 영업망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 쪽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한다.
라고 하면은 효성중공업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내적으로 보자면 11조 원 규모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2030년에 완공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게 어떤 것이고 전력 기기 업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일단 한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호남 지역 그리고 제주도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풍력, 태양광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송전망이 부족해요. 그래서 네. 호남권에서 수도권까지 전력을 보내야 되는데 송전망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발전소를 꺼놓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이야기를 한 게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지금 육상에다가 첨탑을 짓고 송배전망을 건설하기는 어려우니까 서해안 해안가를 따라가지고 해저 케이블을 건설을 하자라는 게 이 에너지 고속도로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종목으로 또 연결을 해보면은 LS 마린 솔루션에 주목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포설선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셨을 것 같은데 특수 목적 선박이고 통신과 전력 케이블을 해저에다가 깔아주는 이걸 포설한다고 합니다. 포설하는 그런 선박을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 LS 마린 솔루션이 이런 비즈니스에서는 독보적이다 보니까 에너지 고속도로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은 LS 마린 솔루션이 많은 사업 기회를 창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LS 마린 솔루션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또 미국발 무역 분쟁이 아닐까 싶은데 이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쓰신 리포트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력기기 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하다. 세 가지 근거를 들어주셨더라고요. 네.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 세 가지 근거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관세가 부과가 돼서 그렇다면 전력기기 총 수요가 감소할 거냐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들은 송전망 또는 발전소 투자 금액에 대해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력 유틸리티 기업 입장에서는 변압기를 사지 않는 대신에 그냥 가격을 올려서 대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관세 때문에 전력기기 총 수요가 사라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쟁 국가들과 비교를 해야겠죠. 미국 시장에 변압기를 파는 국가가 미국, 멕시코, 중국, 한국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실은 이 관세 이슈라는 게 중국을 조금 견제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이랑 중국이랑 관세를 비교를 했을 때 사실은 한국이 중국보다는 더 낮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인 경쟁력으로 봤을 때도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이 훼손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변압기 업체들이 갑이에요. 그러면은 관세 이슈 때문에 비용이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관세 때문에 이제 고객사들한테 가격으로 전가를 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관세가 뭐 예를 들어서 25%가 부과가 됐을 때 절반에서 조금 넘는 수준만 고객사들한테 전가만 한다고 하면은 매출액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유지가 되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이슈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많은 고민, 걱정을 하고는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전력 설비 기기와 관련된 업체들은 또 일찌감치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물론 엇갈린 실적도 있었고 주가의 흐름도 엇갈리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어떤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의 좀 주가 차별화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현대일렉트릭은 컨센서스 부하, 효성중공업은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현대일렉트릭은 주가가 하락하고 효성중공업은 주가가 상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엔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AI 인프라 기대감을 많이 머금었었습니다. 그래서 PR이 22배, 25배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조금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효성중공업은
중전기기 사업부도 있지만 건설 사업부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작년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이 올라간 만큼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LS 일렉트릭과 일진전기인데 실적 발표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업체들이랑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놀랐던 게 한국의 전력기기 수요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전력이 턴어라운드 이제 뭐 거의 다 성공을 한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정책에서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전력망 인허가를 조금 더 빨리 하겠다라는 특별법인데, 이런 이슈 때문에 한국 역시도 전력기기 수요가 조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수혜를 뭐 LS 일렉트릭이라던가 일진전기가 조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각사별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앞서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네, 한국전력에 들었습니다. 대해서 간략하게 또 코멘트를 들어봤잖아요. 사실 네. 왜 하락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특별한 이유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네.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게 또 사실이거든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이제 네. 변동하게 되는 거를 세 가지 요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기업의 어닝, 두 번째는 이제 매크로, 세 번째는 뭐 시장의 분위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국전력이 오늘 조금 크게 하락하는 이유는 세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세 이슈가 딱 풀리면서 시장에서 조금 더 리스크 있는 종목으로 가자라고 하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인 한국전력에서는 살짝 조금 시세가 이제 마이너스로 될 수가 있는 네.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한국전력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길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느낌상으로는 약간 박근혜 정권 때 한국전력이 주가가 3배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 분위기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장기적으로 조금 보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한 3년 동안 40% 가까이 많이 올려놨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 유가, 천연가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전력 전기요금 이미 인상을 해놨고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상황에서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조금 더 길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조금 더 길게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커버하고 계신 종목 가운데서 네. 특히나 유망하다라고 탑픽으로 꼽고 계신 종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은 일진전기입니다.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인데요. 캐펙스 증설을 굉장히 빠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업체들 캐펙스 동향을 보면은 국내외 기업들 모두 다 조금 늦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일진전기는 이미 신공장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홍성 신공장이 완공이 됐고요. 지금 25년 상반기 때는 램프업, 가동률 상승 중에 있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실적 개선이 상당히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 그로스가 주목이 된다라고 해서 일진전기 가장 탑픽으로 제시를 드립니다. 네, 4월 7일에 내신 리포트 보니까 목표 주가 3만 원으로 내셨던데 지금 거의 다 또 올라왔어요. 벌써 올라왔나요? 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네, 일진전기 지금 28,600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유망하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애널리스트 모시고 전력 설비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듣고 있는데, 전력 설비, 전력 기기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 큰 그림을 좀 제시를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지금 PER, 그러니까 기대감이 낮아졌다 보니까 조금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낮아진 상황이라서 네. 불안해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사이클 자체는 상당히 장기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면은 전력기기 사이클은 앞으로도 더 확장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조금 힘든 구간은 지금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난기류 구간은 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실적 성장하는 것만 보더라도 거의 매년 20%씩은 성장할 것 같으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력 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SK증권의 남인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